오늘 메인 게스트이신 난 탁월한 미쳤다의 공병호 전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리액션 좋아요, 리액션. 네. 아프리카 초원 기분이네. 네. 제가 공병호 전님은 제가 2년 전에 명동 하나은행에서 좀 후원해 주셔가지고 거기서 그 스튜디오에서 그때 공병호 사장학 갖고 제가 이제 만나 뵙고서 오늘 거의 2년 한 반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자주 불러주시죠. 그동안 책을 많이 냈는데. 아, 워낙 유명하신 분이어가지고 제가. 네. 10대부터 현재까지 딱 미래. 이때 공병호 저자님의 여러 어떤 그런 가치관, 또 관점, 또 정체성,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우리들 각자가 어떤 그런 우리들의 현재 자화상을 좀 같이 오버랩 시켜보면서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간에 보면 아버님의 일기를 이제 몇 자 이제 언급을 하셨거든요. 네. 그럼 아버님도 그 당시에 그런 일기를 평소에 네. 글을 그렇게 쓰시는 것을 하셨었나요,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장부가 딱 있는데요. 네. 큰 장부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장부 하단에 늘 몇 문장 정도의 오. 그날의 단상을 다 적어 놓으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뭐 예를 들면은 뭐 어떤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머니가 부산에 이렇게 뭐 병이 걸리셔가지고 갈 때는 처가 오늘 뭐 부산에 가서 뭐를 받는다. 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하죠. 야, 그러니까 제가 그걸 보면서 아버님께서 현실에 태어나셨으면 진짜 파워블로가 되셨을 텐데. 부전자전인 걸 이제 느꼈습니다. 그 일기를 보면서. 여러분, 여기 79년도에 태어나신 분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근데 79학번인데, 네. 이때만 하더라도 대학 졸업하면 보통 이제 대기업, 아니면은 고시 봐서 네. 공직에 간다든지, 아니면 유학 가서 박사에서 교수한다든지, 네. 이렇게 이런 건데, 근데 저자님은 대학교 2학년 때부터 네. 아예 유학, 그것도 네. 장학금을 받아야지 유학을 가는, 네? 네. 거기에 아예 전념을 하셨잖아요. 네. 그 대학교 2학년짜리가 1학년 때 그런 걸 결정하신 건데, 네. 어떻게 그런 길을 결정하셨는지. 저는 79년도에 연말에 집이 이제 완전히 이제 부도가 난 상태였기 때문에 정말 절박한 상태였죠. 네. 절박한 상태였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살아야 될지라는 부분에 고민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때 제 판단은 모든 걸 다 알고 난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나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얼추 본인이 재능이 이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이 이런 것 같으면은 일단 베팅을 하는 것이 삶이라고 보죠. 불확실하더라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사는 것이 너무나 불확실하고 너무나 걱정이 많고 그게 삶이에요. 그걸 피할 수는 없거든요. 만일 걱정이 안 되고 불확실함이 없다면 그건 죽었을 때 없는 거죠. 그 살아있는 삶 자체는 끊임없는 불확실함과 불안정함과 두려움과 걱정 속에 가는 겁니다. 네. 근데 그거를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또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연애할 때죠? 네. 결혼 후에 이런 포즈가 안 나오죠, 잘. 표정이. 이런 남자가 이런 표정이 안 나옵니다, 결혼 후에. 연애할 때죠. 연애를 한참 열심히 할 때니까. 뭐 결혼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좀 있으면 이제 홍기를 맞으니까 네. 애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근데 지금은 이제 한 80에서 90 정도 살면은 30 전에 결혼을 하면은 최소한 60년에서 50년 같이 살잖아요. 네네, 그렇죠. 참 제가 볼 때는 한 인간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투자 결정 가운데 하나가 결혼이라고 보거든요. 내가 딸아이를 두고 사회를 볼 것 같으면 트위터의 타임라인이나 아니면 페이스북을 나는 분명히 볼 것 같아요. 야. 네, 그리고 그거는 그 앞에서 인터뷰하는 거 하고는 완전히 게임이 안 될 정도로 그 양반의 적나라한 모습을 볼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또 오늘 오신 분들이 다 젊으신 분들이니까 항상 이렇게 본인의 디지털 상에서 흔적을 남기실 때는 굉장히 주의하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기의 언어를 그게 자기 자신의 운명을 돕는 거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저는 정말 우리가 운명을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말과 글을 순화시킴으로써 운명을 통제할 수 있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시대가 좀 이렇게 경박하고 좀 천박하고 이렇게 좀 비판적이고 이렇게 시니컬한 표현을 많이 쓸수록 그렇지 않은 젊은이들은 훨씬 더 돋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가 그렇게 간다고 해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동시에 같이 갈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차별화라는 것이 모든 자본주의에서 성자의 비결이잖아요. 그럼 재밌는 에피소드가 그분이 그 결혼 못 하신 분, 원래 사귀었던 분이 나중에 박사님이 유명해지시니까 이제 연락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전화 통화했는데 못 만났죠, 결국은. 안 만났죠. 그분이 만나면 못 만났죠. 만나자고 했는데 네? 약속을 하고 네. 그다음에 그래서 안 되겠다. 그 이후로도 그 전혀 그렇죠. 못 네. 만난 거죠. 네, 자, 그냥-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서 네. 영상 편지로 그분한테 한 말씀, 한 말씀 해주세요. 그분한테 한 말씀. 이름은 안 밝히셔도 됩니다. 그때 한 말씀. 아마 교정에서 내가 이렇게 마지막에 만날 때 바람을 막 쳤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여자분을? 내가 새 여자를 만났는데 지금 집사람을 만났는데 도저히 그 양반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마 지금도 내가 왜 그때 바람을 맞췄는가라는 부분이 약간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 영상 편지 30초 동안. 네. 미안하게 생각하죠. 그게 답니까? 근데 알겠습니다. 어차피 뭐 삶이라는 것이 네, 그냥 네. 내가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니까. 근데요, 그분도 안 나오셨을 수도 있었어요. 그분도 모르는 겁니다. 그분도 아니에요. 벤처도 오래 하지 않으시고, 한 1년 8개월? 네. 2년도 안 돼서. 망한 거죠 뭐. 네, 망하셨잖아요. 아직 완곡, 제가 좀 멋지게 말씀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바로 망했다고 그러셨나요? 표현하시나요? 너무나 외교적인 언어를 많이 썼습니다. 네. 그 소위 인간 본성에 대한 엄청난 이렇게 통찰력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교과서에는 도저히 얻을 수 없는 지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소위 인간이 어떤 식으로 행동하는가 적나라하게 봤어요. 네. 그건 아주 내가 볼 때는 평생을 그래서 정말 살면서 자신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지능이라든지 능력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 타인의 불순한 의도에 놀아나지 않고 그걸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그런 경험을 통해서 아마 얻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아마 제가 이제 앞으로 가면서 이게 큰 실수를 안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면은 그 가능성이 상당한 부분들도 거기서 이미 비용을 이제 지불 사업할 때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좀 충고해 주시면. 우선 뭐 기본적으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좀 탄탄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그 위에 거품처럼 이렇게 만들어서는 그럼 비즈니스 모델이 탄탄하다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본인이 만드는 상품이나 서비스가 고객에게 뭔가 확실한 가치를 부여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편리함을 주든지 기쁨을 주든지 유쾌함을 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엉성하게 되면은 그리고 또 그런 부분들이 차별화가 안 되면은 그런 부분들이 아마 경쟁사에서 얼마든지 복제나 이런 것이 될 수가 있으면 그 자체는 굉장히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분들은 아직 책을 한 번도 안 쓰셨거든요. 근데 예. 한 번은 다 쓰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 마음도 있거든요. 예. 어떤 노하우 하나만 알려주시면 좀. 우선은 책을 쓰시려면은 자신이 잘 아는 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책을 쓰셔야 하는데 뭘 사람들이 가장 내가 잘 아는 분야 중에서 사람들이 뭘 가장 궁금해할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럼 거기에 소재가 나와요. 네. 뭘 쓸 건지. 그것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종이 위에다가 큰 맘 먹지 마시고 그 순서를 뭘 한번 정해 보세요. 처음에는 뭘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고 목차요? 목차를. 그죠? 그래서 이게 A4 한 장 내지 두 장 정도의 자기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정리를 해 보시고 그걸 시간을 두고 잘 이렇게 조련을 하시면 그냥 틀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뭔가를 이렇게 일을 하시더라도 막연히 아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게 만드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써보는 겁니다. 써보는 거죠. 네. 그죠? 그래서 저는 궁금하면 모든 주제들은 다 앞으로 써보려고 하기 때문에 정말 전 책 쓰기가 그냥 학습하는 방법의 하나지 네. 그 책을 가지고 무슨 큰 돈을 벌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제 이런 트위터나 페이스북에 그냥 뭐 반가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쓰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런 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런 분들 많습니다. 그냥 뭐 좋아요밖에 누르시는 분들 많고 폭풍 좋아요가 막 이런 분들도 많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트위터를 한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하는 행위잖아요. 그죠? 네. 여러분 보시죠. 우리가 지상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다고요. 그 제한된 시간인데, 물론 뭐, 가끔은 뭐, 크크크도 해야겠죠.
근데 그게 업이라고 생각하면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상당히 좀 콘텐츠가 있는 글쓰기를 주로 많이 하고, 여러분 보시죠. 내가 얼마나 지독한가 하니까 있죠. 작년도에 5월 달에 제가 트위터를 늦게 시작했는데, 작년 5월 달에 트위터를 시작하고 모든 트위터는 뭔가 아니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새벽 단상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모든 게 다 복습이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트위터를 하는 행위 자체를 저는 뭐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냥 트위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글쓰기의 행위로 보는 겁니다. 본인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습관이 하나가 있으면은 그 습관을 딱 중심으로 생활을 반듯하게 세우면 돼요. 나는 그때 새벽 기상이었거든요. 새벽에 정확하게 내가 일어설 수가 있으면은 그때는 분명히 재기가 가능할 거라고 본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자기 하기 나름이죠. 그렇게 그 지금 이야기한 세 가지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비용이 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남 찾아가가지고 뭐 세상 한타다고 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냥 그 상태에서 그냥 그리고 그냥 자기가 또 잘 되면은 또 사람들이 막 와요. 네. 그러니까 뭐 굳이 있죠. 사람들 뭐 그 연락하고 뭐 밥 먹고 막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그냥 칼같이 그냥 차고 나가면 되는 거죠. 네. 오늘 내가 이미지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나 아닙니다. 좀날 토크가 돼요. 마이크. 근데 이렇게 오래 해도 됩니까? 네. 저희는 그냥 이거 날 셉니다, 그냥. 날 셉니다. 저는 끝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 다음 방송이 없거든요. 여러분 대단히 유쾌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감 시간이 없어가지고 대단히 제가 볼 때는 유쾌한 그리고 제가 늘 마지막에는 상당히 조마조마해서 이게 왜 시간이 자꾸 가는데 저분이 안 끊는 오늘 그 실제로 확실히 알게 돼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네.